지금부터 입자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자론 해당되는 문제는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5번 그리고 2019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20번이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입자론, 입자론이라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핵물리학에 가까운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냐면 핵융합과 핵분열과 같은 핵반응을 다루거나 네 가지 기본 힘 그리고 베타 붕괴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되는데 일단 여기는 사실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암기된 내용으로 푸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문제 풀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베타 붕괴라고 나와 있죠. 베타 붕괴가 뭐냐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을 그냥 베타 붕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양성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중성자가 전자랑 중성 미자 이 세 개로 이제 붕괴하는 거를 베타 붕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베타 붕괴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할 수도 있지만 양성자가 반대로 중성자로 붕괴하는 붕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과정을 지금 마이너스 베타 붕괴라고 하고 전자가 나와서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걸 플러스 베타 붕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 내에서는 지금 그냥 이 베타 붕괴만 다루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 붕괴만 다루기 때문에 그냥 베타 붕괴하면 중성자가 양성자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세 개가 뭐가 나오는지 헷갈리면 중성이니까 지금 전하를 아예 안 띈다는 거죠. 근데 전을 안 띄는데 이게 붕괴하면 당연히 양성자 하나가 생기면 플러스고 여기서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두 개 합쳐서 전하를 안 띄는 0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 중성 미자는 아무런 전하를 안 띄어요. 중성자처럼. 중성자는 아시다시피 전하력이 없고 전하력이 0이고 양성자 같은 경우는 전하력이 1이 있죠. 플러스 1이. 그래서 전자의 전하력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합치면 0이 돼야죠. 그런 느낌으로 베타 붕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지금 외우시면 돼요. 중성자가 양성자 바뀌는 거. 그리고 또 여기 그러면 중성자가 지금 이 세 개로 바뀌었으니까 이 세 개 ABC가 양성자, 전자, 중성 미자 중에 세 개가 하나일 건데 이 ABC 입자가 어떤 입자인지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 힌트를 준 건데 바로 안 알려주고 전기장 속에서 받는 전기력의 방향으로 알려줬어요. 그럼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전기력을 받지 않으면서 여기가 중성 미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중성 미자. 그럼 A와 B가 이제 하나는 전기장과 같은 방향이고 하나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인데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화 하나를 놨을 때 얘가 받는 힙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플러스가 받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전기장과 같은 방향이라는 거는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1쿨롱으로 정의를 하는데 처음에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가 받는 힘과 같은 방향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플러스가 1로 어느 한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으면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있겠어요? 플러스가 있겠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는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겠죠. 얘가 당겨지겠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원래는 전기장의 방향을 나중에 전자기 파트에서 이렇게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되게 지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전기장과 같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전기장과 같은 방향을 갖는 입자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입자라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음전하를 띄는 입자라고 알려준 거고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가 양성자가 되고 여기가 전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양성자가
이 플러스 1쿨롱이랑 전하가 같으니까 전기장과 같은 방향일 거예요. 얘가 받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니까. 양성자가 받는 방향이 그 플러스가 받는 전기장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반대는 당연히 전자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풀면 이 밑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 입자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외워야 되는 거긴 한데, 기본 입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 원자가 있고 이게 원자 핵이 있고 이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원자 핵이 양성자 P랑 중성자 N으로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는데 이 양성자 중성자도 또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쪼개본 거예요. 물질, 분자, 원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봤더니 이것도 이 분계하는 게 아니라 이 PN 입자도 쿼크라는 걸로 이루어져야 돼요. 쿼크. 뭐 UDU 여긴 DUD 이렇게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쿼크라는 입자까지 더 쪼개진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 P 입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양성자 같은 경우는 업 쿼크 하나랑 다운 쿼크 하나, 다시 업 쿼크 하나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다운 쿼크, 업 쿼크,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쿼크 세 개가 합쳐서 중성자가 되고 쿼크 세 개가 합쳐서 또 양성자가 되는 건데 이 쿼크는 더 못 자른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를 만큼 잘라 본 결과 더 이상 안 잘리는 마지막 최종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기본이 돼서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얘들이 모여서 원자 핵이 돼서 얘가 원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물질을 구성하니까 이 A를 기본 입자, A가 양성자인데 양성자는 그럼 기본 입자가 아니죠. 기본 입자는 더 이상 못 자르는 입자예요. 그냥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입자 기본 입자라고 하니까 A는 기본 입자가 아니에요. 기본 입자가 아니고 이 외에 또 기본 입자가 있는 게 쿼크 종류도 사실 총 6개라서 쿼크 종류도 더 많고 전자도 이건 알아야 돼요. 전자도 기본 입자예요. 전자도 다 안 잘려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원래 더 많은데 그냥 업 쿼크랑 다운 쿼크 전자만 기본 입자라는 것만 알면 물리원 범위에서는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전자 업 쿼크 다운 쿼크는 기본 입자라는 거는 지금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한 입자, 강한 상호작용을 한 입자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또 네 가지 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물질의 네 가지 힘. 그거는 잠깐 표를 보고 할게요. 이거 보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그 다음에 2, 3, 4. 총 네 가지 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력, 중력이랑 전자기력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전자기력, 중력이 맞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 좀 처음 보는 게 이 강력이랑 양력인데 강력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자 핵을 보면 양성자랑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는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밀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한데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에서 이제 연구된 건데, 그러니까 양전하든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야 되는데 안 밀어내고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세게 눌러주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으로 탁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냥 강력으로 한다만 알면 돼요. 이걸 강력을 한다만 알면 되고,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전자기력이에요. 전기력, 자기력 합친 힘, 전자기력이고, 양력 같은 경우는 이 베타 분계를 하게 만드는 힘을 양력이라 해요. 그냥 원자핵을 분계를 만드는 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양력은 거의 문제에서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중력은 우리가 아는 건 중력. 질량을 가진 두 물질 무조건 끌어당긴 힘이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런 힘 4개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되고 지금 외워야 되고, 또 해야 될 거는 힘을 하게 하는 매개 입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이론이긴 한데, 사과가 있고 사과가 이게 지구에 떨어지면 우리가 보기엔 그냥 사과가 지구에 떨어졌다. 지구가 사과를 당겼고 사과도 서로 지구를 당겨서 둘이 이제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보냐면 사과랑 지구 사이에서 매개 입자라,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러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꼭 말 전달해주는 친구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가끔씩 살다 보면 중간에 뭐 누가 있어가지고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질량 가졌니 물으면 나 질량 가졌어 라고 다시 답변해주면서 서로 아 그럼 우리 당겨야겠네, 아 그럼 당기자,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그냥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모두 이 매개 입자가 있어야만 그 매개 입자를 통해서 힘이 전달이 되고 힘이 작용을 한다는 게 지금 물리학에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사과가 지구를 만나면 보자마자 서로 바로 초면이니까 바로 당기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누가 있어가지고 사과도 질량이 있다고 가서 지구한테 말해주고 사과한테도 지구가 질량이 있다고 말해주면 아 그럼 우리 둘 다 질량이 있으니까 당겨야겠네 하면서 둘이 그제서야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힘을 매개하는 이 가운데 이 친구가 다 네 명 이름이 다 다른데 그것도 외우셔야 돼요. 강력 같은 경우는 글루온이라는 입자고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포톤, 광자라고 하죠. 광자. 그 다음에 양력 같은 경우는 알 필요가 없어요. W 보수인데 알 필요 없고 중력 같은 경우에는 중력자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중력자는 아직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중력파 발견됐다고 막 사람들이 막 한동안 시끄러웠던 게 중력자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중력파의 발견이어서 그때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중력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는 입자가 중력자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물어볼 수가 없고 실제로 이제 물어보는 게 주로 글루온이랑 광자를 매번 물어봐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거는 광자, 강력을 매개하는 건 글루온. 이 글루가 그 본드에 붙이다, 풀 그런 느낌이거든요. 붙인다는 느낌, 세게 붙인다. 이 정도면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인 파트라서 외우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걸 다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걸 다 외우고 나면 이제 아까 여기가 양성자 P, N 여기 중성 미자였죠. 그러면 A는 기본 입자, 아까 틀렸다고 했죠. 양성자 기본 입자가 아니라 양성자는 또 쿼크 3개로 쪼개져요. U, D, U 쿼크로 또 쪼개져요. 그 다음에 A와 B 사이 전장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는 광자다. 전자기는 광자라고 했죠 지금. 전자기는 광자, 포톤 맞고 C 같은 경우는 중성 미자인데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는 양성자랑 중성자예요. 이걸 양성자랑 이게 중성자는 것처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붙어 있는 게 원자 핵이지 중성 미자는 중성자랑 아예 다른 입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C 같은 경우. 그래서 답이 이제 니은만 있는 니은만 2번이 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20번 같은 경우는 핵융합이랑 핵반응을 물어보는 문제. 핵융합, 핵분열 두 가지. 융합이랑 핵반응에는 융합이랑 분열이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융합을 하든 분열을 하든 간에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쓰는 것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니까 융합을 하든 분열을 하든 에너지가 생기는데 융합이 분열에 비해 훨씬 많이 생기는데 아직 융합을 할 만큼 기술이 안 돼서 우리 대부분의 지금 핵발전소는 분열 발전소고 이 분열할 때 왜 그럼 에너지가 생기냐라고 하면 핵융합이라는 거는 이런 핵이 있으면 이 핵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융합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어떤 다른 원자를 만들어요, 보통.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양성자 수보다 더 많아지게 돼서 다른 원소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핵융합이라 하고, 반대로 이게 붙어 있었는데, 이 높은 원자 번호를 갖고 있던 원자가 낮은 번호의 원자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이걸 핵분열이라 그래요. 근데 왜 융합과 분열, 핵융합, 그냥 융합이 붙었으니까 융합이고 떨어졌으니까 분열이다.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는 핵융합과 핵분열을 할 때, 그럼 왜 에너지가 생기냐는 건데,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가 이때 질량을 2라고 하면, 이때 질량을 다 합치면 2가 안 되고 1점 몇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질량이 0. 몇 몇씩 조금씩 없어져요. 좀 줄어들어요. 질량이 가만히 있던 게. 그래서 이 조금씩 줄어든 에너지가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말하는 정리가 그 유명한 E는 mc 제곱이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 제곱과 질량과 광속 제곱의 곱과 같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핵 발전소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질량 결손이 1만 돼도 C값 자체가 30만 킬로 초속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곱하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상수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질량 결손이 조금만 발생해서 에너지가 엄청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핵융합, 핵분열 하는데, 융합을 할 때 이 질량 결손이 훨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요. 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20번 문제를 보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충돌하여 중성자 헬륨 에너지가 생성된 핵반응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어, 삼중수소든 중수소든 둘 다 지금 양성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세 개, 두 개가 붙어서 지금 다섯 개가 됐다가 쿵 지금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로 쿵 부딪혔다가 네 개, 한 개로 지금 잘려 나간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지금 나왔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섯 개를 합한 질량이 5라고 하면 이거 다섯 개를 합한 질량은 5가 아니라 4점 몇몇몇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몇몇에 해당되는 게 에너지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어요. 지금 핵 분열이 아니라 지금 부딪혀서 하나가 더 늘어났잖아요. 핵 분열과 핵 융합을 구분 가장 빨리 이제 보려면 양성자 수가 늘었나 줄었나를 보면 돼요. 지금 양성자 수가 하나여서 두 개로 늘었죠. 그럼 핵 융합이죠. 기억 틀렸고, 반응 전 반응물의 질량합과 반응 후 생성물의 질량합은 같다.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선지인데, 왜냐하면 화학 같은 경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해서 반응 전 반응 후 질량이 똑같다는 걸 이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질량, 이때 질량과 이때 질량을 보면 똑같긴 한데, 여기서는 질량 결손이라고 해서 질량 결손이 약간 발생해서 그게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때 질량이랑 이때 질량은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합이 다르죠. 그리고 생성된 에너지는 질량 결손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살짝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헬륨 원자핵이 실제로 이 양성자나 중성자나 이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를 합친 질량보다 이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겁다는 거는 이 차이만큼이 에너지 형태로 지금 방출이 된 거죠.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 네 개랑 이 네 개랑 실제로 질량을 재보니까 좀 달랐더라. 그리고 반응한 후에 이 헬륨이 더 가벼워졌어요. 더 가벼워졌다는 거는, 여기서 이거 두 개를 그냥 붙였는데 이게 더 가벼워지면서 약간의 질량 결손이 발생했고, 그게 에너지로 방출이 됐다는 거죠. 네. 핵융합 파트에서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볼 수 있어요.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